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 며칠 전 엘리엇은 나와 통화를 하다가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나는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했다. 내가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은 삶, 비즈니스, 성공을 같은 방식으로 대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일과 같았다. 거기에는 언제나 세 가지 길이 있었다. 첫 번째 문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들어가는 정문이에요. 99%의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줄을 서죠. 두 번째 문은요, VIP용 출입구예요. 억만장자, 연예인, 금수저들은 여기로 휙 들어가죠. 학교와 사회는 이 두 가지 길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언제나 세 번째 문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줄에서 빠져나와 뒷골목으로 달려가서 계속 두드린 끝에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언제나 길은 있어요. 빌 게이츠가 처음 소프트웨어를 팔 때나 스티븐 스필버그가 최연소 감독이 되었을 때 모두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223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네가 바라는 이유로는 만나주지를 않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만나주지 않는 건 아니야.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찾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입구로 활용해 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요즘에 제가 다른 거를 할 때보다 유튜브를 하면서 메일을 통해서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이런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책을 소개해 주세요 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똘똘새댁님 이거 필요하시죠?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거를 제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되게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거를 굳이 안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써주신 분은 제가 그분이 블로그를 하든 혹은 유튜브를 하든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할까? 그렇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얘기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니까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저는 이게 진짜 되게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는 거,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파악해서 그걸 입구로 활용했다라는 거, 이게 이 책에서 진짜 뭔가 꽝 하고서는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받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제안을 한다거나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한다거나 뭔가를 부탁한다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이 필요한 거를 주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한 거를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 이 인사이트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가의 멘토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 엘리엇을 통해서 정말 많이 어떻게 보면 그 3의 문을 갈 수 있는 내부자의 역할을 많이 해줘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얻고 조언도 얻고요. 엘리엇이 먼저 인터뷰를 할 때 규칙을 정하자라고 하면서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휴대폰을 쓰지 마라고 했어요. 뭔가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한다든지 할 때도 휴대폰을 쓰면 멍청해 보인다고 항상 펜이나 종이 이렇게 항상 펜을 가지고선 해야지 휴대폰을 쓰는 건 무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자리든지 거기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해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낯선 곳이라도 전에 왔었던 것처럼 들어가. 유명인이라고 해서 멍하니 쳐다보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태연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 그리고요, 이건 진짜 의외였어요. 절대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안 돼. 동료로 대우를 받고 싶다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팬은 사진을 청하고 동료는 악수를 청하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한테 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동등한 관계로 이렇게 맺고 싶다면, 물론 마음속으로는 팬심이 가득하지만 그런 말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도 그런 존중을 받으면서 같은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구절이었어요. 세 번째, 규칙 3. 이거는 지금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미스터리가 역사를 만든대요. 뭔가 멋진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모습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지 마.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온라인에 올리지 않아.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하도록 만들어. 어차피 온라인에 사진을 올려서 좋게 보이고 싶은 사람은 애초에 좋게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의외였어요. 저는 이제는 온라인에 약간 기록을 하고 그 과정을 적는 입장에서 뭔가 미스터리가 역사를 만들고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하도록 오히려 너무 많은 걸 기록하기보다는, 이제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이유가 되면은 아마 그렇게 누군가가 조언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규칙 4는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해요. 신뢰예요, 신뢰.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마. 내가 비밀을 말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하면 안 돼.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입이 무거우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근데 저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유튜브에서도 뭐 뒷광고 논란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일들이 제 주변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신뢰가 깨진 거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신뢰를 쌓는 거는 정말 하나 쌓아 올리는 데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깨지는 거는 정말 몇 초, 몇 분, 정말 하루 그 이상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난주에 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매주 금요일 9시에 만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거를 어떻게 보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더 걱정도 해주신 거고,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너무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내가 정말 지킬 수 있을 만한 약속이나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가? 내가 못하는데 하겠다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그래서 이 신뢰 부분은 진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마지막 규칙은 모험은 모험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야 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마지막은 모험은 모험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나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나? 그런 모험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 지금도 충분한데 뭔가, 그러니까 약간 도전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수할까봐 이런 걱정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느 순간에는 아주 찔끔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세계 최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모험심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움직이려는 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키워드로 따지자면 태도, 그러니까 자세나 태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존중하는 거, 겸손하는 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책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애티튜드거든요. 애티튜드. 핵심은 설령 게임의 정상에 이르렀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것이다.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계속 무파사로 군림하고 싶다면 동시에 계속 신바처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어떠세요? 저는 여기서 사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막 노란색 색연필로 되게 쭉쭉쭉쭉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이미 되었다고 해도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것, 성공을 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것.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 이것도 많이 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깨졌다는 것과 그 다음에 본인 자체가 자만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뭔가 큰 욕심을 부린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라이온킹에 보면은 무파사도 있고 심바도 있잖아요. 무파사는 이미 거기에 왕인 무파사, 그리고 심바는 그 애기 사자. 계속 무파사로 군림하고 싶다면 동시에 계속 심바처럼 배워야 한다는 사실. 네, 이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36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글쓰기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든 자신 그리고 앞서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해. 자신이 하는 일에 최대한 익숙해져야 해. 노력하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 힘들지만 흥미로운 수고를 하는 자신을 칭찬해줘.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 있고 다른 능력을 익힐 수 있다고 믿어야 해. 그래야 더 시도할 수 있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 삶을 한정 짓지 말라는 거, 뭔가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구절에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나 자신, 그리고 앞서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남들은 저렇게 빨리 저렇게나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풀릴까? 잘 안 될까?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 이렇게 수고하는 거를 칭찬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걸 믿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전에도 나다움이라는 거, 나답게 한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자신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믿고, 그렇게 믿고 어떻게 보면 이건 자존감이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믿는 거, 나를 존중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좋은 이야기였어요. 뭔가 삶을 한정하지 말고, 한정 짓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네,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이렇게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라는 책을 같이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그냥 짧게 네, 이렇게 채팅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3살의 생일에 아내분께서 매우 두꺼운 책을 선물을 해주셨대요. 그 책의 첫 페이지에요. 생일 축하해 33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수양을 많이 하도록,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저의 쪽지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써주신 이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진짜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요. 와, 이렇게 글을 적어주시면서 이때부터 현자님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세 번째 문, 그리고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독서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퇴근하고 나서 새벽 5시, 6시까지 책을 읽고 영감을 얻고, 우와, 이거는 사실 저는 20대 때, 10대 때 이때부터 해야지 라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40이든 50이든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진짜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3살 때부터 쭉 시작을 하셔서 정말 다양한 책을 읽고 만약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다음 주말에 빌 게이츠가 와서 돈 버는 방법, 인생 성공하는 방법, 사업하는 팁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이걸 보러 가시겠어요? 아니면 TV나 평소에 하던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깨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빌 게이츠 강연을 보러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요, 와, 2000년 전에 플라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와, 소름 돋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성공한 스토리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링컨 대통령이 정치계에서 성공하신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그쵸? 책이 이런 힘이 있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의 그런 핵심 메시지가 책에 담겨 있으니까요. 책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은 옛날에 있는 분들이라 영상이 없거든요. 오직 그거의 기록이 그들이 직접 써주셨거나 아니면 그 후손들이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해가지고 기록을 남긴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이랑 그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여러분? 대면에서 만나지 못해도 사실 만나잖아요? 그럼 뭐 질문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책을 읽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해야 내가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갈까요? 저는 그럼 마지막에 대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쭉 써주시고 난 다음에 명아티님은 자존감이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벌킨 백사장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한 겁니다. 명아티님은 뭔가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성공의 반복? 와, 산타클로스님,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백숙님, 수영한 펠프스처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를 정도로 수영해야 끝까지 갈 듯. 이야, 까르르님, 목표를 잘게 쪼갠다. 저는 진짜 여기에 오신 분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저는요, 기빙트리님이 아까 전에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요즘에 들어서 더더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답게라는 거? 가장 나다운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변과 비교도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도 있고요. 네. 근데 정말 여기서 되게 철학적인데 나다운 거? 정말로 나의 본성과 가장 가까운 것? 내 성향과 가장 맞는 것? 아마 기빙트리님이 그 나다운 게 놀고 먹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정말 돈이 엄청 많아도 그냥 놀고 먹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나는 뭐를 잘할 수 있지? 이게 너무 힘들지도 않아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 않는데 너무너무나 잘해. 그리고 난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서 내가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네,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찾다 보면 그것이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 현자님은 초자아 에고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무형상의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자, 저희 이제 되게 철학에 이제 넘어서 에고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떡하죠?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인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금 계시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면 참 좋겠어요. 네. 물론 되게 어려워요. 저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되게 혼란스럽고 해도 내가 제대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렇게 올곧게 딱 있으면, 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